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여기 이제 금요일마다 오시는 우리 회원분이 있어서 문을 잠그고, 낮에는 문을 잠그고 촬영을 해야 되는데 마음이 급해서 반만 하고 문 열어줬어요. 조금 소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실습하고 뭐 할 때 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덥다고 또 커피까지 한 잔 또 사왔네요. 자, 여기까지 했죠. 이게 이제 이를테면 디스펜서인데, 요게 본딩건 소리를 좀 크게 하려고 제가 시도해봤는데, 이런 무선 마이크가 소리가 제대로 큰 게 없어요. 기존 이거보다 더 비싼 걸 사왔는데도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스마트폰으로 지금 촬영을 하고 작업을 하는데 스마트폰에 문제가 있는지 촬영이 끝나고 한번 또 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 작업을 할 때 이제 조금 전에 저 앞에 보신 것처럼 플래시, UV 플래시 라이트가 있죠. 이거는 이제 낱개로 우리가 붙일 때, 이걸 낱개로 붙일 때 다 작업을 했는데 하나만 이상해요. 빛이 초점이 안 잡히면 퍼지고 뭐 테두리가 생기고 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 하나만 떼고 붙일 때 이런 걸 사용하면 되고, 여러 개 작업을 할 때 이런 한 줄 전체에 대해서 초점을 잡고 렌즈 올려서 초점을 잡은 다음에 이거 한 번에 경화시킬 때, 렌즈가 한 번에 붙게 할 때 쭉 작업을 이렇게 해요. 본딩건으로 UV 본드를 도포를 해서 작업을 한 다음에 요건 이제 보조기구로 만들었어요. 제가 요건 길이는 한 이제 요건데 요건데 레고 블럭으로 만들었습니다. 요거는 어디서 구입하냐면 그 문구, 이제 인터넷에 보면 유아용 문구, 유치원 문구, 그다음에 초등학교 이제 저학년 그 문구 파는 그런 그 사이트들인데 거기서 샀습니다. 높이는 총 높이가 13mm니까 내측은 뭐 한 11mm 정도 돼요. 높이가, 안에 높이가. 그 다음에 폭이 110cm 요 정도 되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끝에서 이렇게 놓고 여기에 백라이트 테스터기로 찍어서 빛을 이제 점등을 하면 이걸로 봤을 때 작업이 잘 됐는지 아니면 잘못됐는지. 이건 무슨 얘기냐면, 렌즈는 직화 타입들은 다 이렇게 돼 있는데 렌즈는 초점이 정확히 맞아야 돼요. 근데 정확하다는 개념은 이제 아주 정밀해야 된다 이런 개념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초점이 정중앙에 모이게 초점이 가장 작을 때 정확한 겁니다. 그러면 바깥에서 이렇게 이걸로 봤을 때, 이걸 엄청 얇은 거거든요. 요건 요 높이, 그러니까 이 안에 내층 높이를 어느 정도 기준으로 했냐면 직화 타입들 중에 제일 얇은 직화 타입 기준에서 요 높이를 설정한 겁니다. 뭐 길이는 더 길게 할 수도 있는데 굳이 뭐 길게 안 해도 요거 하나도 큰 불편 없이 요 70cm인데 길이가 요 정도만 해도 충분해요. 요런 걸 만들어 놓으면 어떤 경우에 좋으냐, 우리가 백라이트 작업을 LED하고 다 이렇게 렌즈를 붙인 다음에 완전히 저기다가 이제 샤시에다가 실장한 상태에서 테스트를 하려고 그러면 불편한 게 너무 많아요. 붙였다 뗐다 하기도. 왜냐하면 실장한 상태에서 거기 원래 도광판을 올려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맞추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떼일 때 또 떼야 되니까, 분해를 다시 해내야 되니까. 왜냐면 정확한 자리에 위치하게 다 피스 박아놓고 도항판을 올려야 정확하게 판단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면 불량이 있어. 그럼 다시 떼어내야 돼. 그 작업을 하기 전에 이걸로 작업을 먼저 하게 되면 두 번 일을 할 필요가 없죠. 자, 순서는 이래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만들었다 그러면은 이제, 자, LED 작업이 끝난 상태에서 렌즈를 올려놓은 거거든요. 렌즈 올려놓고 우선 초점을 봐요. 육안으로 테스터를 찍은 다음에 초점을 다 봅니다. 그 다음에 얘를 올려서 LED 바 위에다 올려가지고, 자, 요게 이제 보조용, 이를테면 그 도광판이죠. 간이 도광판, 보조용, 그 테스트용 도광판인데, 지금 백라이트가 켜져 있죠. 켜졌을 때 중간중간에 계기일식이나 뭐 이런 것처럼 둥그렇게 시커멓고 허옇고 이렇게 나타나면 그거는 잘못된 작업이죠. 그래서 작업을 하고 나서 올려놓고 나서 요걸 통과해야 이상 없다. 통과하면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굳히기 들어가는 거죠. 요건 등기구. 예, 등기구 중에 이제 아시는 분이 이제 저기 조명하다가 이제 문을 닫는 집이 있어서 거기서 얻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요 길이는 뭐 이거보다 더 길죠. 요거는 길이가 한 20 정도? 그래도 됩니다. 120 정도 되니까 충분하죠. 어느 거든지 다 작업을 할 수 있고. 더 긴 거 같으면은 뭐 중간에 두 번 하면 되는데, 이만 해도 뭐 충분합니다.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은 요 안에 UV LED를 실장을 해가지고 회로에 기존에 있던 이제 이런 등기구거든요. 이제 뭐 강의실이나 뭐 그 긴 거, 거기서 기존에 달려있던 LED를 다 제거하고 거기다가 UV LED, 자외선 LED를 붙였어요. 회로를 좀 변경을 해서, 원래는 이게 140V가 들어가는 건데, 원래 거는 AC 220을 받아가지고 DC로 바꿔서 DC 140V씩 들어가는 건데, 요거는 회로를 좀 바꿔서 84V씩 들어가게 이렇게 만들었어요. 여기에는 보시면은 DC 전원 보드가 있고, 여기에 24V를 직접 넣어줘요. 24V 들어가면 24V를 가지고 12V, 5V 만들어줘요. 그런 DC 전원 보드고, 요건 중국에서 수입한 드라이버 보드. 요 아답터, 24V 아답터, 요 세 개를 가지고 이제 만든 건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스위치를 달았는데, 이건 뭐냐, 5V가 나오니까 여기서 5V를 뽑아 가지고 드라이버 보드에 온오프 전압을 주는 거죠. 이렇게 여기 이제 24V가 저쪽에서 들어오죠. 그 다음에 24V 라인하고 이제 그라운드, 24V 두 가닥, 그라운드 두 가닥, 온오프 한 가닥, 온오프 한 가닥 이렇게. 그래서 24V를 가지고 84V를 만들어서 출력을 하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져 있고, 이걸 켜면 이렇게 돼요. UV LED. 거기다가 작업을 한 백라이트를 밑에 넣고 이걸 덮습니다. 이제 경화 작업이 진행되는 거죠. UV 본드가 보통 뭐 10초만 해도 굳기는 하는데 좀 불안정해요. 그래서 덮어놓고 이제 요게 이제 4개짜리 작업을 한다 그러면 2개 먼저 작업을 해서 덮어놓고 굳을 동안 2개를 또 작업합니다. 어떤 작업? 본딩,
본드 도포하고 렌즈 올려놓고 그 작업을 2주를 하고 나면 충분히 굳어요. 딱딱하게. 만약에 굳은 걸 다시 뗄 때는 1자 드라이버를 밑에 집어넣고 제껴서 딱 소리가 나야 떨어질 정도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백라이트 작업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요거 어디 갔나, 요거 권장해 드립니다. 가격은 뭐 산지 몇 년 돼 가지고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뭐 필요하신 분이 있으면 요 댓글로 달아주시면 모델을 제가 따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켜지고 이제 작업 렌즈까지 올려진, 굳은 게 아니죠. 이런 상태 건드리면 안 됩니다. 그 대신 이렇게 해놓고 커넥터에다가 백라이트를 찍어서 아까 위에서 본 것처럼 다 확인이 된 거죠. 어디야? 자, 이렇게 해서 확인이 된 다음에 집어넣는 거죠. 이렇게 덮고 기다리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게 작업이 끝나면 다 굳으면 어때요? 샤시에다가 붙여야 되잖아요. 그죠? 부착할 때 필요한 게 있어요. 양면 테이프입니다. 양면 테이프인데 얘들이 어느 정도 내열성을 갖고 있어야 돼요. 참고로 요 파란색 요 양면 테이프는 제가 처음 도입해가지고 이제 우리 카페에서 공동구매를 했던 건데, 내열 온도 185도까지 버티는 내열 온도, 그 다음에 방열, 열 전도율이 상당히 높은 테이프입니다. 이거는 뭐라 그럴까, 섬유처럼 섬유질처럼 그렇게 조직이 돼 있어요. 안에. 근데 요거는 크라운이라는 건데 저가형이죠. 작업이 편해요. 작업하기 편하고 많이 쓰입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LG 삼성엔 이걸 사용하고, 그 다음에 중소업체는 이걸 사용합니다. 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싸겠죠. 요거보다는 1.5배 정도에서 2배 정도 돼요. 근데 얘들은 요거, 그 다음에 요거는 엣지 타입. 엣지는 모니터는 다 엣지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뭐 27인치, 24인치, 22인치, 23인치 이런 모니터는 다 엣지. 그 다음에 이제 32인치 이상 뭐 모니터들은 물론 뭐 엣지가 40인치도 엣지가 있죠. 얇은 것들. 이런 것들은 이걸 사용해야 돼요. 이 테이프. 나머지 요거 세 가지는 직화 타입. 요런 타입들. 요거는 한 세트가 뭐 3개, 석줄, 넉줄 이런 식으로 들어가죠. 거기에 사용하는 테이프들이다. 자, 그래서 LED 바에다가 이렇게 붙여서 쓸 수도 있고, 이제 이 바닥에다, 저 같은 경우는 여기다 붙이지 않고 바닥에다 붙여요. 한꺼번에 다 바닥에다 이렇게 붙이면은 좀 편한 이점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데,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이제 백라이트 이렇게 붙이는 거죠. 작업이 끝난 바에. 자, 그 다음에 뭐 이 과정 중에 이제 뭐 궁금하신 게 있으면 댓글로 질문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이제 등기구만 작업을 한다 그러면 뭐가 필요하느냐? 등기구. 그래서 정리를 해드려야 되겠죠. 요거는 이제 디스플레이용 백라이트 작업을 위해서 이제 설명해 드린 거고, 등기구용은 초점을 맞출 필요가 없어요. 거기서 확산 렌즈가 붙이지 않으니까. 엣지 타입도 필요가 없죠. 엣지 타입도 이제 뭐 확산 렌즈 같은 게 필요 없으니까 위치만 잘 맞추면 되는데, 그런데 이제 등기구용은 더 편해요. 엣지 타입이나 등기구용은 확산 렌즈가 없다는 건 공통이지만, 엣지 타입은 위치가 정확하게 수평 위치가 맞아야 돼요. 아래로 기울어지거나 이렇게 위치가 틀리면 안 됩니다.
그럼 바로 티나요. 빗샘 현상이 일어나죠. 그래서 뭐 잘못하면은 여기에 뭐 허옇게 여기가 더 밝게 나오고 이래요. 이런 건 빗샘인데, 엣지는 그런데 등기구용은 더 편한 게 뭐냐, 그런 삐딱하게 붙어도 상관없어. 제대로만 붙어 있으면 돼. 그 대신 백광, 중국에 살 때 한자로 백광, 그 다음에 타오바오에는 다 한자로 돼 있죠. 뭐 한글로 변환도 되기도 하지만, 그런데 이제 여기 보시면은 그 한자로 된 경우에는 냉백광, 백광, 난백광, 따뜻할 난자, 그렇게 해서, 그러면 이제 현재는 두 가지를 써요. 백광을 여기다 쓰게 되면 녹색처럼 나옵니다. 부르스름하게. 냉백광을 써야지 이렇게 허옇게 나와요. 밝게. 냉백광은 형광등 같은 거죠. 등기구에다가 냉백광을 사용하면 너무 밝아가지고 아주 차가우면서 밝아요. 그래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등기구에는 냉백광을 써도 되지만 사람이 눈을 쳐들 수가 없어요. 볼 수가. 그래서 백광을 써야 됩니다. 등기구에는. 그래서 수입을 할 때 백광, 그냥 화이트, 한자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영문은 화이트, 한자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냥 백광, 요걸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필요한 거는 그런 경우에 어떤 거냐 하면, 한번 볼게요. LED가 필요하죠. LED 사이즈는 보통 등기구에는 3528을 많이 써요. 3528. 가로 세로. 가로 3.5mm, 세로 2.8mm. 3.5, 2.8mm. 두께는 상관없습니다. 이 지카 타입은 두께가 아주 중요해요. 근데 두께가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5630도 써요. 5630, 5.6mm, 3.0mm. 이제 한번 뜯어보시면 어떤 건지를 보시고 백광의 그 사이즈의 백광을 구입하시면, 보통 살 때 뭐 저희 같은 경우는 500개, 1000개, 드물게 쓰는 건 500개씩, 많이 쓰는 건 1000개, 2000개 이렇게 사는데, 등기구 할 때, 등기구도 그래도 꽤 들어갑니다. 등기구 많이 들어가요. 백광으로 구입하시면 되고, LED. 그 다음에 납은 이제 저런 크림 납을, 이런 게 다 필요 없죠, 그죠? 요건 있어야 돼, 요거. 자, 나변 제거기, LED 히터 있어야 되고, 흡착기 필요 없죠, 그죠?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여기서 또 시작하면 됩니다. 자, 등기구는 LED 히터, 그 다음에 양쪽 받침대, 그 다음에 연기 제거하는 나변 제거기, 그 다음에 LED, 백광으로 사시라 그랬어요. 백광에 3528을 가장 많이 쓰고, 요즘은 3030, 요즘 나온 거는 못 봤는데 3030도 쓸 수가 있는데 3528을 가장 많이 쓴다. 그 다음에 5630도 있다. 그 다음에 납인데, 크림납은 또 크림납대로 또 편리한 게 있어요. 근데 저도 이제 한참 사용하다 보니까 크림납 귀찮아, 그냥 수작업을 해요. 백라이트 테스터기 있어야 되겠죠. 백라이트 테스터기. 근데 UV 본드 이건 필요가 없어요. 등기구에는. 이거 필요 없죠. 필요 없습니다. 이것도 필요 없죠. 테스터기 필요하죠. 테스터기 필요한데 이거 필요 없어요. 이 보조기구. 이것도 필요 없어요. 간단하죠? 네, 이런 필요 없습니다. 이런 그 보조기구들은 여러분들이 수리를 전문적으로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아이디어가 퍼뜩퍼뜩 나와요. 그때마다 메모를 해놓거나 이랬다가 부품 구해가지고 만들어 보면 돼요. 뭐 실패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만들다가 내가 버리면 되는 건데.
그런데 하다 보면 자꾸 생각이 나요. 그래서 머리가 그쪽으로 트이는 겁니다. 발전하게. 테이프도 필요할 수 있어요. 테이프. 네. 왜냐하면 이 정규교들이 중국에서 저거 기판들을 많이 만들다 보니까 오래 사용하다 몇 년 쓰면은 기판이 굽어요. 피스를 떼고 나면. 그럼 거기다가 어떻게 되느냐? 이 양면 테이프를 붙여가지고 철판 샤시에다 밀착을 시켜야 되니까. 그래야 오래 쓰거든요. 저도 초기에 많이 작업을 했는데 우리가 이제 여기 다 이제 LED로 다 바꿨으니까. 쓰다 보니까 고장량을 떼어보면 이게 기판이 이렇게 수평을 이루질 않아요. 이런 것처럼. 그건 또 수평을, 이건 지금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어서 꺾을 수도 있고 곡면으로 만들 수도 있고 뭐 수평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안 돼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기판 형식으로 얇게 돼 있어서 쉽니다. 휘어 있어요. 굳어 있어요. 그럼 거기다가는 이 양면 테이프를 사용해야 샤시에다 정확히 밀착시켜 붙여가지고 사용하게 되면 방열이 되니까 더 오래 쓸 수가 있죠. 테이핑을 안 하는 것보다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열공하십시오.